불안한 당신에게 16번째 사례 나누겠습니다. 불안과 공황을 겪고 계신 분들의 사례를 들어서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치유했는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를 배정받을 때 너무 먼 학교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늘 외톨이 같이 되셨답니다. 그래서 외롭고 그렇게 지내고 그랬는데 또 적응을 하셨대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또 이사를 가게 되셨답니다. 이사 가는 게 내가 적응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또 이사 가게 되니까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사 가기 전날 버스를 탔는데 공황을 겪은 거예요. 중학교 때. 그래서 버스를 탔는데 숨쉬기가 힘들고 원래 버스 탈 때 공황 많이 겪잖아요. 그래서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고 이렇게 겪으신 거죠. 그런데 이분은 이게 중학생이었는데 이렇게 힘들었다는 것들을 잘 나누지를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공황 같은 거라고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가 어디 몸이 좀 안 좋구나라고 그냥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발작이 올 때마다 나는 이건 내 정신이 잘못돼서 글러 뭐가 이게 내 문제야 라고 보시면서 병원을 안 가신 거예요. 근데 탈진하고 뭐 그렇게 될 때까지 그냥 지내신 거죠. 그러면서 계속 남 눈치만 보고 내가 쓰러지니까 남들은 나를 이렇게 병신으로 보지 않을까? 내가 발작하는 걸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만 생각하신 거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너무 싫었던 거죠.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활발하게 지냈던 분이 이런 공황을 겪으면서 성격도 이상해지고 점점 위축이 된 거죠. 스스로도 그렇고 남들한테도 약골로 불리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선도 피하기 시작하고 하여튼 사람들하고도 잘 안 어울리기 시작하고요. 심지어 가족들 안에 있는 친척들의 결혼식이나 대학원 뭐 이런 어떤 것들을 대학원 다닐 때까지 전혀 가지도 못했답니다. 내가 점점 피폐해지면서 어떤 무슨 잔치에도 못 가기 시작하고 대학원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 전혀 가지 않으시면서 지낼 수밖에 없으니까 그 친구들이 뭐라 그랬어요? 약골의 이상한 애다. 정말 학교 왜 다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수근수근 거렸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참 훌륭하신 게 그 와중에도 대학원 졸업하시고 군대도 갔다 오시고 직장도 다니시면서 그 와중에도 결혼도 하셨어요. 근데 결혼하고 또 잘 지내셨던데 결혼하고 올림픽대로를 다니던 어느 와중에 또 공황을 겪으신 거예요. 예, 차가 막힐 때 정체가 있을 때 공황을 많이 겪거든요. 그때 너무 큰 공황을 겪으셔가지고 압도당한 거죠. 그래서 내가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라고 결심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분은 뭘 결정하셨냐면 제대로 치료받는 게 아니라 난 포기를 하는 걸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겠다. 결혼도 난 할 수가 없겠다. 유지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부인한테 이제 이혼하자. 나는 혼자서 도저히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그때 부인이 임신 소식을 전한 거예요. 여보 나 임신했어. 아니 이 상황에서 무슨 임신이야. 내가 지금 이혼하려고 그러는데. 야 너무 힘드신 거죠. 사실은 나의 몸, 나의 어떤 상태도 추스리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빠가 되지? 하고 너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이 되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당신 이겨낼 수 있다. 우리 병원에 한번 가보자. 라고 하면서 정말 설득하고 제대로 치료받자고 하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내 문제고 누구의 도움을 받을 생각을 못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 딸이 출생해서 이제부터 그 새 생명이 오히려 힘을 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꼭 회복해야 되겠다. 그동안 내가 혼자서 아프느라고 너무 외로웠다라고 생각하고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게 무려 20년입니다. 사실은 중학교 때 발병하셔서 이분이 결혼하시고 애를 낳고 치료를 받기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셨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2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년씩 치료를 받지 못하시고 계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죠. 우리가 보면 내가 병원에 가서 빨리 상의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결국 이분이 어떻게 좋아지게 됐냐라고 하면 두 가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가족과의 소통. 내가 이야기를 잘 못했던 거, 부모님한테도 이야기 못했던 걸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좀 놓이기 시작하고 서로 이제 진실한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서 좋아졌다라는 거하고 또 한 가지 소통은 자기 자신과의 소통. 자기를 구박하지 않고 병신으로 약골로 몰아세우지 않고 많이 힘들지 불안 너무 두려워하지 마. 넌 잘 이겨낼 수 있어 하고 위로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제대로 치료가 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병원에 다니면서 좀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이분이 참 마음에 닿는 말을 깨우치기 시작했다. 그게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란 말이에요. The Wounded Healer.
내가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 속에서 내가 남의 상처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공감하지 못했던 남의 아픔 그런 것들을 공감할 수가 있게 되었고 나도 이제 다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글을 쓰는 것도 사실은 그런 마음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나처럼 이렇게 20년 동안 고통받지 말고 어서 회복하자라는 마음으로 이런 책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신과 선생님이 써주신 글의 제목이 고통은 나눌수록 작아진다입니다. 슬픔이나 고통은 확실히 나누면 반이 됩니다. 우리 병원에 가서 정신과 의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도 무슨 약을 먹고 심리치료, 정신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가 이 고통이 있다는 것, 슬픔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서 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고통은 반으로 줄기 시작합니다. 이분 자신이 정말 공황을 겪으면서 너무 힘든데 그때 사실 어렸을 때도 가족이 좀 알아주고 그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사실은 보통 공황이 있으면 가족들이 잘 알아주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겉으로 봐서 너무 멀쩡하거든요. 그리고 내적으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를 회피하게 되는데 못 갈 것 같거든요. 근데 가족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길 왜 못 가는지. 너 가라. 이게 왜 그러냐. 꾀병하지 마라. 너 어저께도 내가 같이 가줬는데 오늘도 같이 가줘야 되냐 하는 것들 하는데 그것들이 상처가 되는 거죠. 이분 그러다 보니까 정말 20년 넘게 혼자서 자신의 병과 싸운 거죠. 자기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이혼까지도 생각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병은 자랑할수록 빨리 낫는다. 이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병을 알리고 아내하고도 소음을 받고 그랬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 이전에 한 번도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보통 우리가 보면 어떤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집단 치료 같이 하는 분들끼리 공황장애 자조 모임, 스스로 돕는 자조 모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끼리 서로 굉장히 친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카페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인터넷에서 카페 같은 거 보면 나도 고통받지만 다른 사람도 고통받고 있다는 걸 좀 아시면 훨씬 더 지내기가 좋아지고요. 공황이 의외로 생각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부정적인 프레임이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막연한 두려움, 내가 여기 가면 큰일 날 거야라는 두려움이 있으면은 사실 너무 힘들어지는 거고 또 열등감이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거 공황이 있는 거 보면 내가 잘못된 거야. 난 뭐 도저히 해낼 수 없어. 일은 요번에도 안 될 거야. 또 공황이 올 거야 하면서 나는 못났어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공황을 반복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 대표적인 게 부정적인 생각이죠. 이번에 승진해서 또 안 될 거야.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것들 갖고 있을 때 항상 보면 이런 공황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공황에서 좀 부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하는 것 중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감사라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보면 스트레스도 좀 줄이고 면역계도 강화하고 에너지 높인다고 할 수 있는데 공황장애 겪으신 분들이 항상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내가 공황이 있기 전에 하루하루 아프지 않은 공황이 없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이제 알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루에 정말 내가 감사한 거 하나하나라도 좀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감사를 자꾸 찾아야 됩니다. 그동안 나랑 같이 견뎌준 사람, 나를 격려해준 사람, 뭐 약물, 정신과 의사 누구도 좋은데 어떤 것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제가 볼 때 가장 감사해야 되는 거는 이 공황 속에서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는 어떤 태도를 가지시면 공황을 이겨내기가 훨씬 쉬울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